여의도 매시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네. 그가 돌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지금 트럼프가 돌아와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지금 대책반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렇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지금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될 국가 그러면 넌 어딜 꼽냐? 진짜 신경 많이 쓰는 나라는 아무래도 전쟁 중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네. 전쟁 중인 나라지. 우크라이나나 뭐 중동 쪽? 맞아. 그런 쪽. 우크라이나도 뭐 지금 뭐 머리가 터져갈 거고. 그렇죠. 사실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안 하지만 이란도 머리가 아파. 중동 얘기 좀 해주세요. 머리 아픈데 왜 머리 아픈가? 사실 이란하고 미국이 왜 사이가 이렇게 안 좋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예를 들어서 그냥 원래부터 사이 안 좋았으니까 그냥 의뢰 사이가 안 좋은 국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란하고 왜 이렇게 미국이 숙적 아닌 숙적이 됐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럼 오늘은 이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무슨 테러 단체들 엄청 많잖아. 네. 대표적으로 아는 거 좀 얘기해봐. 뭐 어때? 뭐 ISIS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예전에 탈레반 네. 있었고, 또 알카에다 있고, 있었죠, 뭐. 이런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 네. 그런데 이 알카에다를 비롯해서 탈레반 이런 많은 조직들이 시아파가 아니야. 시아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란 그러면 이란의 대표적인 종파는 시아파지. 시아파의 민주주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종파들 중에 또 대표적인 종파가 수니파인데. 네, 가슴파라고. 그렇지. 그런데 예전에 그 테러 단체라고 지목됐던 단체들은 여러분 정말 다 시아파가 아니에요. 그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니파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란을 자꾸 미국이 지목하지? 이런 데 의구심이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 심지어 이란이 미국 내에서 이 수니파 기반 테러 단체들을 어떻게 보면 섬멸할 때 이란과 미군이 합동작전을 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수니파 테러 단체에 응징하는 과정에서 군사작전도 이란이 도와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테러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과 미국이 한 몸 한 뜻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의구심을 가질 건, 그러면 그냥 미국은 이슬람이라는 세계관, 이슬람이라는 문명권에 대해서 원래 반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게, 예전에 냉전 시대에 소련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누가 굉장히 미국에게 인정받은 국가가 있냐면 아프가니스탄이야. 아프가니스탄. 예.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소련하고도 또 전쟁했었잖아. 이슬람 전사들이다. 이슬람 전사들이여 힘내라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무기도 줬어.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뭐 이슬람 문명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반감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수니파랑도 친하고 시아파랑도 안 친하다. 이것도 테러 단체를 기반으로 하면 말이 안 돼.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미국이 뭔가 이렇게 실타래가 꼬여있는, 이거를 가장 먼저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은 예전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본 거. 대사관 점거당한 적 있었죠? 맞아. 네. 대사관이 점거돼서 인질 사건들이 있었지.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란에선 친미 정권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화국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틀이 세워졌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돼버렸지. 결국은 모하메드 레자 샤가 미국의 췌장암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결국 망명을 갔어요. 그런데 왕이 망명을 가니까 다른 측근들도 야, 이러다가 우리 쿠데타 일어나서 우리 다 이거 된다. 그렇죠. 우리도 그냥 왕과 같이 미국으로 뜨자 해서 떴어. 그래서 이슬람 혁명 이후 그 혼란기 속에서 국왕은 어떻게 보면 도미를 했고, 그리고 측근들도 도미를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팔레비 왕조 끌어내렸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주 뭐랄까 민주적인 공화국을 이슬람 문명권 최초로 우리가
설립하자. 이걸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미국에 뭘 요구했느냐? 모하메드 왕 다시 송환시켜. 우리는 걔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국가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해서 송환을 요구했어. 근데 당연히 미국이 왕하고 거래가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돌려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때 피 끓는 이슬람 국민들, 청년들이 안 되겠다. 미국한테 이거 우리 모하메드 왕을 송환하는 이거에 대해서 협상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자 해서 쳐들어간 거야.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여성하고 흑인하고 이런 그리고 군인들 다 보내고 백인 남성들 중심으로 이것도 굉장히 종교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인종적인 행태지. 사실 그때 방금 말했던 이 행태를 보인 게 약간 실수였어. 여성하고 아이들은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흑인이든 백인이든 구분 없이 남성들은 뭐 우리가 보유하고 있겠다. 건장한 남자는 인질로 잡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대했으면은 조금 더 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그 당시 주류 사회였던 백인들 입장에선 이것들이 우리 백인들에게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대사관을 점거했던 세력들과 어떤 타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래서 그 대사관을 며칠 동안 점거한 줄 알아? 며칠 동안요? 444일 동안 1년이 넘었어. 1년이 넘었어. 그게 그랬었나? 1년이 넘었어. 엄청 오래 했었네요. 엄청 오래 했어. 와. 그래서 결국 444일 동안 미 대사관을 점거했던 상황이 생겨버렸고 미국은 결국 이것 때문에 이란과 1980년도에 단교해버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네. 그때 이란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절을 점거할 때 주도를 했던 주요 인사들과 뒤에서 백업을 했던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최근까지 이란의 지도자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북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 쪽으로 바짝 붙어서 안보나 이런 거 챙기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젊었을 때 행적을 뭐라고 해야 돼? 부인하라는 거고 그때를 부정하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생각이 설사 바뀐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미적인 성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란 내부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 그러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석유야. 석유. 사실 예전에 이란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중동의 미헌병. 진짜 미국에서 이렇게 불렀어. 중동을 지키는 미국 헌병이다. 미국 헌병이다. 이란은 우리 미국의 헌병이야. 중동에서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방위 세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친미 성향의 국가가 이란에 등극하게 된 배경도 자세히 보면 CIA가 개입해서 이란에 원래 있었던 합법적인 민주정부, 이 합법적인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아작스 작전이라는 걸 실제 지들이 설계해. 아작스 작전. 그래서 이 아작스 작전을 설계한 뒤에 53년도야 정확히. 그 당시 이란의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총리로 등극했던 모샤테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아작스 작전을 통해서 실각시켜. 그리고 친미 정권에 있었던 그 당시 로마로 도망가 있었거든. 팔레비 왕조를 다시 복귀시켰어. 그럼 이거 왜 했느냐? 모사테크가 뭘 선언했냐면 51년도에 석유를 국유화하겠다. 51년 국유화 선언하면서 선언했을 때 말했던 문장이 석유 수입만 있으면 국민들의 빈곤, 질병, 미래 전부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 물론 난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원의 비극이라고 해서 저주라고 해서 이 자원에만 의존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일 안 하고 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 하지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선 아니 우리 자원을 가지고 배부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석유 회사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모사테크 말이 맞던 틀리던 간에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 79년도 이슬람 혁명이 있기 전까지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는 미국과 붙어서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정유회사들이 이란의 석유를 가지고 큰 돈 벌어가고 유대 금융자본들도 뒤에서 큰 돈 벌어가고 당연히 이 석유를 생각하면 본인들의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석유 생각하면 미국과 잘 지내야 잘 지낼 수 없는 거잖아.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또 사이가 안 좋은 이유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란은 어찌 보면 석유라는 자원 때문에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다른 중동 국가들 예를 들어서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카타르도 있고 이런 수많은 중동 국가들은 반미 반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란처럼 적극적이지 않잖아. 네. 그거 왜 그럴까? 전부 그들 국가는 절대 왕정 국가잖아.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국유화를 일부 했지만 그걸 개발하고 시추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다 보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이 여기 와서 자원을 개발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 개발해서 얻는 이득의 상당 부분은 국유화해서 자국 국가의 국익으로 돌려 세우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캘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딱 봤더니 미국이 우리 사우디에서만 캘 수도 있고 쿠웨이트에서만 캘 수도 있고 카타르나 뭐 바레인이나 UAE 우리 캘 때 많아. 너희도 캐줘?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자 좋아. 니들도 그러면 니들 이제 석유 관련해서 자국 자원 민족주의 실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대신 달러로 결제하자. 달러로 결제하면 내가 개발해서 가져갈게. 이런 딜 아닌 딜이 됐잖아. 그 과정에서 그거 개발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거는 절대 왕정의 왕족들이고. 그렇죠. 그러니 다른 데서는 사실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가 솔직히 있는 거야. 근데 이란은 왕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그 석유를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몇 퍼센트라도 이득을 더 이란으로 돌리면 이건 이란의 정부 거고 이란 정부 거라는 건 쉽게 해서 전 국민들 거가 되니 그렇죠. 석유에 대해서 좀 더 반미적인 또 반유대인 성향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렇게 민주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외국에서 내가 가끔 그렇게 전화 오거나 하는 외국 학자들이 있어.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냐 하면 한국은 친미국적인 정책 기조로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면서 질문이 그렇게 갈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니면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나한테 메신저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그거에 100% 동의할 수 없잖아.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딱 집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국가 리더십은 두 개 축이 있잖아. 네. 하나는 국민의힘이 있고 하나 민주당이 있고 네. 그 둘이 똑같은 성향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 한쪽에서는 조금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이 있고 네. 한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좀 온건한 입장이 있는 거고 네. 또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바짝 붙자 네. 아니면 아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중국하고 우리가 아직 비즈니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중국하고도 관계를 좀 고려해야 된다 뭐 의견이 다 다른 거냐.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세요. 딱 말씀하세요. 그럼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 그러겠냐고. 이란도 똑같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란 국민 저항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튼실한 조직이야. 그런데 이 이란 국민 저항위원회에서 뭘 폭로했냐면 미국에게 우리 이란 실제로요. 저희 지금 핵시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2002년도에 미국에 폭로를 해. 이란 사람인데. 이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란이란 국가에서 자국의 자주권 그리고 자국의 국익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몰래 핵을 개발해 놓고 있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핵 개발 바로 직전까지 기술 다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3개월 안에 바로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놓으려고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야 같은 이란인이라도 이렇게 세계에 대해서 상황 판단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란 국민저항위원회에서 이걸 미국하고 서구 언론에 폭로를 해버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 당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잖아. 조지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바로 이란을 악의 축. 악의 축이라고 하는 거야. 악의 축. 그래, 그때 그거 나온 거구나. 그래. 악의 축이. 사실 미국과 이란이 더 극단적인 적개감을 갖게 만든 게 이란 내부의 폭로 소행 때문이야. 난 요즘 이것 때문에 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이란 국민저항위원회 그 폭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아 있어요? 아직도 공고한 세력이야. 그렇구나.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란은 권위주의적인 국가 아니고 네. 종교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 율법에는 어긋난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아직 좀 이해 안 간다. 여성이 옷을 좀 그렇게 입었다고 그렇게 뭐 결국 죽음까지 이뤄지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도 이해 못 가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종교고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의사결정을 발언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꽤 민주적이야. 사실 우리도 그렇지. 뭐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우리 북한에서 오물풍선 우리 남한 내려보내잖아. 걔네들이 갑자기 그 오물풍선 내려보내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 남한의 극우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풍선을 보낸 거야. 맞아요. 항상 그 휴전선 있는 데서 뭐 보내잖아. 보내곤 했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선 북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데 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 이상은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그렇죠. 다 의견이 다른 거지. 자기네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지. 그거 왜 정부가 안 막냐? 우리한테 오물풍선이 삐라 같은 거. 그쪽에선 삐라인 거지. 거기 뭐 USB랑 다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만의 좋은 컨텐츠들 부유한 거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올려보낸다고. 그랬더니만 이제 북한에서 하지 말라고요. 남한 정부 말려주세요 했는데 우린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도 남한 정부에서의 입장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뭐 국정원이 주도해가지고 자꾸 저렇게 보낸다. 걔네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걔네식으로. 아니 국정원이 실제 보냈는지까지는 난 모르겠어. 국정원은 거꾸로 우리가 간첩도 보냈었고 그리고 북파 공작원도 보냈잖아. 그러니 이것도 국정원이 일부 하는지까지도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외교부의 톤앤매너와 국방부의 톤앤매너 그리고 국방부와 유사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의 톤앤매너는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방부에 대해 행사에 갔었을 때는 당연히 적을 괴멸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 그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렇지. 외교부의 행사에 갔었을 때는 평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이란도 민주국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건 정말 약간 국민들이라면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선이라는 게 나름 있을 수 있는데 선을 넘었지. 우리 사실 핵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바로 그때부터 미국은 핵 확산을 그때는 철저히 봉쇄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말했던 국가들의 공통 분모가 뭐야? 핵 개발? 다. 그때 북한도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죠. 북한 입장에선 9.11 테러 이후 갑자기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과의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언한 게 뭐 이란 저기 테러 조직이고 중동이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들어갔다고 해서 북한에서 당황했대. 야, 우리를 왜 넣은 거야? 야, 우리가 이번 테러랑 뭔 상관인데 했는데 그거는 북한이 오해한 거고 핵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각하기에 더 무서운 게 지금 비행기 탈취해서 때려박는 게 아니라 저 테러리스트들이 핵탄두라도 하나 가지고 왔으면 그렇죠. 아니면 핵을 소형 핵이 있어. 시켜서. 그래서 그걸로 만약에 미국 본토에서 터뜨렸으면 이러면 어떡하겠느냐. 그걸 한 거지.
그 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맞아.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이란과 미국이 또 더 벌어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가 또 하나 있어. 네. 그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